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문바로부터 나온다. 어제 공수처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김기현 의원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이렇게 고쳐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주공화국, 모든 권력은 문바로부터 나온다. 문재인 독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첫 희생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총장이 오늘 징계위원회에 직접 나올 거냐 아니면 변호사들만 나올 거냐라는 거였는데 조금 전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번 징계위는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로 직접 윤석열이 참석하지는 않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겠죠. 그게 뭐 대부분 또 아는 사람일 수 있고요. 그동안 이렇게 갈등을 빚어온 사람들과 얼굴을 직접 맞대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법리적 검토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이렇게 이 재판 징계위의 이 공수 싸움에서의 뭐 전략도 있을 거고요. 또 말을 한 그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굳이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징계위는 변호인을 대신 보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항의의 표시도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저는 오늘 윤석열 총장이 참석을 하기를 바랬고 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본인은 참석을 하겠다라고 했답니다. 오늘 아침까지. 근데 변호인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르기로 했다는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생각 판단이죠. 정치적으로는 당당하게 참석을 해서 당당하게 그것도 가장 중대한 징계인 그 해임을 받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참석을 하지를 않습니다. 말씀드린 공수처법은 오늘 오후 2시에 임시회가 열리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독재, 문주공화국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윤석열 징계위는 기피 신청이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안에 징계위가 끝날지 어쩔지도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윤석열 징계위는 절차에 있어서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죠. 근데 절차에 있어서나 또 내용에 있어서 6가지 뭐 징계 혐의에 있어서도 모두가 공정성이 어긋나는 문제가 많은 징계위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변호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변호인 중에서 이완규 변호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2승을 올렸어요. 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1승을 올렸죠. 그 다음 서울 행정법원에서의 판결에서 또 1승을 올려서 이 변호사로서는 2승을 올렸는데 굉장히 법률 원칙주의자라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과는 뭐 대학 동기고 아주 절친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될 때 그것을 책을 통해서 또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제청이 없는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절차적인 문제를 꼬집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주 절친이 이렇게 2단계 승진이었죠. 당시 파격적인 승진을 축하를 해줘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반대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친구끼리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변호인을 맡아서 거의 뭐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는데 그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일로 사이가 틀어질 그런 관계는 아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로 했다고 합니다. 그 이완규 변호사가 책을 통해서 한 말이 참 귀담아 들어볼 만한 말이었어요.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적폐청산을 진두지휘하고 있을 때 그때 주로 쓴 무기가 직권남용이었죠. 직권남용에 대해서 이완규 변호사가 책을 통해서 직권남용이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되면 정권 이양기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도 굉장히 전문가 수준이라고 하죠. 아주 뭐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친구끼리니까 아마 그런 의견을 서로 나눴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재판에서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죠. 공정성이 무너지게 되면 재판에 승복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재판의 의미, 가치를 인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 이번 윤석열 징계위를 보면 조선시대 원님, 고을의 원님 재판 보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원님들이 물론 뭐 공정한 재판을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묘사가 되죠. 그 원님들이 사실은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의 규칙도 자기가 정하고 또 어긴 놈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놈도 자기가 잡아오고 또 재판도 자기가 합니다. 뭐 대충 이렇게 묻는다고 하죠. 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뭔 죄인지도 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거 방어권도 인정해주지도 않고요. 그러면 뭐 사람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하면 보통 어릴 때 뭐 엄마 말 듣지 않고 뭐 친구들과 놀은 거라든지 또 집사람 말 듣지 않고 뭐 집에 일찍 안 가고 술 마신 거 이런 거 다 생각하죠. 그래서 뭐 아이고 그래 사람으로 뭐 사는 게 뭐 잘못이 있다.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 뭐 반성을 하니까 알겠다. 뭐 너는 감옥 가라. 뭐 이런 식의 재판. 지금 1년 가까이 추미애가 윤석열을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다가 추미애가 이제 결국 징계위를까지 만들고 자기가 검찰총장 징계위를 만들고 징계위에 징계 요청을 하고 자기가 징계위도 다 꾸렸습니다. 그 다음 오늘 징계위에 자기가 참석은 하지 못하지만 징계위 실제 운영에도 거의 자기의 입금이 다 통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이건 불공정하다는 거죠.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오늘 참석은 하지 않고 또 재판이 징계위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다투겠다라는 부분 저는 참 올바른 자세가 아니냐라고 보고요. 윤석열 총장의 경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이 과정에서 느껴졌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대비가 되는 부분이죠.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선 후보 압도적인 1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렇게 된 데에는 문재인, 조국, 추미애 그에 맞서는 윤석열 국민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죠. 대통령과 2명의 법무부 장관, 대통령, 변호사죠. 또 한 사람은 대학 교수죠. 또 한 사람은 판사 출신이면서 여당의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 비해서 언행에 있어서 판단력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의 경륜이 훨씬 돋보였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의 이 어떤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그 리더의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질이라 해야 되나요?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의 문주주의, 문재인 독재가 겹치면서 이 지지율이 형성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윤석열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를 못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로는요. 윤석열 징계위원이던 한 사람이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아달라라고 하니까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 하면서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측은 지금 부랴부랴 징계위를 앞두고 위원장 할 사람을 구해야 되고 외부위원을 지금 또 영입할 사람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누가 징계위원장을 맡는지 징계위원이 몇 명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어제까지도 굉장히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기피 신청이 오늘 문제가 될 거라는 게 오늘 징계위원들이 다 나오면 그 자리에서 윤석열 측은 이제 기피를 해야 될 사람들 지금 몇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그 다음에 신성식 반부패부장 대검에 이런 세 사람이 포함될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아마 윤석열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피 신청이 만약 받아들여지는지 이 공방전에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또 기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재판정 뭐 어떤 판결이든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정하려면 재판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재판에 관련해서 이 사건에 관련해서 굉장히 공정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게 최우선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
공정한 재판부를 꾸리기 위해서 세 가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이 제척이라는 게 있고 기피라는 게 있고 회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척이라는 건 법적으로 당연하게 이것은 그 재판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경우입니다. 이번 추미애 같은 경우입니다. 이 징계를 신청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징계위에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률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척입니다. 추미애는 참여하지 못하죠. 그 다음 회피는 자기 스스로 이 재판에 오는 피해자나 또 징계를 받는 사람이나 이걸 보고 자기 스스로 나는 여기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 재판에서 그 또 징계위에서 자기가 스스로 빠지는 겁니다. 이 회피입니다. 이번에 이용구 같은 경우,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 또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뭐 이용구는 지금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징계를 받는 사람이 판단을 해서 보고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지 또 인적 관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의 행적이라든지에 따라서 기피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피라고 하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 기피 신청이 있으면 오늘 6명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원래 7명인데 추미애가 빠지니까 6명이 됩니다. 이 6명이 과반수로 의결을 해서 기피를 받아들일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과반수니까 4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징계에도 4명이 결정을 해야 징계가 됩니다. 아니면 징계가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윤석열 측은 이 징계위원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참석해서 그때 기피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석한 징계위원들에게 처음으로 지금 징계위원들이 누군지를 알고 저 사람들이 이번 징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그때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공정하다. 그러면서도 방어권을 보장한다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이 징계위원들 명단을 발표하지 못한다는 게 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또 그걸 발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징계위원 자체가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겪어보는 검찰총장 징계위죠. 과거 전례라는 걸 생각할 건 아니고요. 공정성을 생각했다면 윤석열 개인에게만이라도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는 의무와 함께 징계위원회는 공개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윤석열 징계가 감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직무 배제, 그다음 뭐 수사 압수수색까지 했고요. 그다음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막 드러난 대로 감찰부터 모두 지금 법무부 바깥 이용구의 개인 사무실에서도 이루어진 의혹이 나왔고요.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와서 이건 처음부터 완전히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징계위다 이렇게 보이고요. 내용에 있어서 6가지를 들었죠. 추미애가. 그 6가지 모두가 지금 사실은 내용으로서는 깜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이죠. 뭐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거니 뭐 그다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니 정치적 중립을 뭐 윤석열 개인이 여론조사에 자기를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여론조사를 하면 언론사가 주로 하게 됩니다. 언론사가 수천만 원을 줘서 하게 하면서 언론사 마음대로 정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 언론사가 왜 윤석열을 넣겠습니까? 넣어야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없는 언론조사 지금 뭐 대선조사 누가 봅니까 그걸? 그 뭐 간단한 이야기를 중립으로 가져갈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언론사 사주 재판과 아무 관계없는 경우에 왜 사람을 못 만납니까? 뭐 다른 내용 안 되고요. 판사들에 대한 판사 문건 전국 법관회의에서 그거 별거 아니다. 별 문제 없다. 7번이나 올라오는데 7번이나 별 문제 안 된다라고 부결을 한 것 아닙니까? 뭐 더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용적으로도 얘기는 안 된다. 하지만 추미애 측은 최소한 정직 이상, 정직은 6개월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 이상은 때리려고 할 것이다. 이왕 때릴 거면 뭐 찌질하게 정직 이런 건 말고 그냥 해임하라, 해임을 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뭐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도 하고 또 이제 문재인 독재도 시작이 됐는데 그 첫 희생자인 윤석열에게 적어도 최고형은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임쯤은 때려야 추미애 체면도 살고 추미애 지난 1년 동안 뭐 참 부끄러운 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에서도 추미애가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저렇게 일을 못할 줄은 몰랐다. 한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도
해임 정도는 때려내야죠. 그 다음 윤석열 총장은 그래도 뭐 덕치도 있고 검찰총장인데 해임 정도는 받아야 격에 맞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려고 보고요. 나머지는 법적으로 다투면 되죠. 뭐 예.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검사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를 윤석열이 막았다는 의혹, 그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했죠. 2차례나. 그거에 대해서도 이미 남부지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 그런 것은 개입한 흔적이 전혀 없다. 얘기가 다 결론 나왔죠, 이미. 그 남부지검장 추미애가 임명한 겁니다. 자기가 임명한 남부지검장이 윤석열 아무 혐의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내용 면에서도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사실 살필 필요도 없는 것이요. 오늘 지켜보면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문재인 독재가 시작된 날이고 이제부터는 저도 가급적 문재인 제 댓글에도 가끔 그런 얘기가 올라오는데 문재인을 꼭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하느냐, 가급적이면 저도 오늘부터는 문재인이라고 부르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불러주기에는 문주주의, 문빠, 독재, 제가 어제 국회를 본 그 소감으로서는 참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그 하루 종일 국회가 난장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 본회의장 앞에 로텐드 홀에서 그 야당의 의원들이 전부 피켓을 들고 이 공수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시위,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여당 의원들이 다니고 지나다니고 있었고 또 여당 의원들이 법사위를 열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를 시켰죠. 그러면서 서로 끼리끼리 웃고 또 뭐 즐기는 듯한 모습. 그 로텐드 홀에서 동료 의원입니다. 뭐 여야를 떠나서 그렇게 밤샘 농성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뭐 웃으면서 비아냥거리듯이 지나다니는 모습. 독재를 즐기는 모습.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하다가 이런 거 처음일 겁니다, 아마. 야, 이게 독재하는 맛이구나. 못할 게 없네, 뭐 야당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야당하고 정의당하고 합의해서 안건 심의한 내용을 그 공정거래법 개정 말입니다. 사기치듯이 그걸 바꿔버립니다. 안건 심의위, 조정위에서 의논한 걸, 여야가 협의한 걸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전체 회의에서. 뭐 이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군사 독재 좋았겠죠. 그런 이야기 하면서 낄낄대고 즐기는 듯한 모습. 기분 좋았을 겁니다. 독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독재 좋은 거죠. 예. 오늘 윤석열 징계위 또 국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공수처가 통과되는 과정 지켜보면서 역사적인 날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얘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